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이며 5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팀원 중에 한 명에 대한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팀원은 매우 성실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이 점을 이용해서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장님 집이 반대 방향인데도 아침에 부장님을 태우러 오라고 하거나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을 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주말에 골프 자리가 비면 갑자기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싶지만 파트장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팀원이 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더욱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장님이 운전시키는 거 미안해서 골프 자리 빌 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아까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읽다 보니까 부장님이 미안하니까. 미안하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 팀원 자리를 계획하는 것이지 비었을 때 땜빵하러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이 사례에서 아니 이 부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으시지? 회사 규모도 네. 5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자, 요즘도 이런 네. 경우가 있나. 사실 저 때는 이런 경우 많았어요. 태우러 와라. 옛날 옛적에 네네네 많았는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네. 한 번 입사하면 평생 같이 간다는 전제였었어요. 그래, 한 번 맞아요. 입사하면 그냥 정년퇴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가족 이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직장생활 할 때는 그렇죠. 뭐 서로가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내년에 헤어질지 내후년에 헤어질지도 모르는 관계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잖아요. 사례의 주인공과 주인공 옆에 있는 계시는 부장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건 별개의 문제고 네. 이 이제 팀장님에게 우리가 드릴 조언은 아마 팀원이 그냥 본인이 견딜만 해서 묵묵히 견뎌냈다면 개입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다 성인인 자신이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데 개입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분이 호소했잖아요. 나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호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팀장님이 개입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입할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네. 저는 처음에는 좀 더 시리어스하게 이걸 좀 레벨을 올려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만약에 계속 좀 가야 되는 관계라면 이 직원이 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네. 팀장님이 시킨 게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절을 한두 번씩 해나가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 팀원이 거절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 필요하고 연습을 이제 도와주는. 시작해야 돼. 사실은. 네. 네.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사적 심부름 시킨 게 한 달 정도 된 최근의 일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거절한 시켜서? 연습을 하면 돼. 근데 이게 1년 이상이 만약 유지되었어. 네. 이미 패턴이 고착해 되어져 버렸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부터 거절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웃기는 거는 부장님이 잘못했는데 팀원의 태도 불량으로 이제 공격 모드로 들어가요. 아니 무슨 뭐 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시작된 시점이 최근이냐 아니면 좀 고질적으로 오래되었느냐에 따라서 우코치님 팁도 또 요령 있게 써야지 되고 근본적으로는 그 팀원이 적절히 거절하는 힘을 키워야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부장님의 인성이라면 그 거절에 대해서 미안 하고 반항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일로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거절한 것이 잘못이라고 느끼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후회되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령 있게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나 오래 지속되는 지속성 여부를 보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위를 좀 높여서 에스컬레이션 하는 방법.
근데 저는 이제 이 네. 사례를 들으면서 네, 이게 네. 지금 팀장님이 나서서 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부장님을 찾아가서 저희 팀을 좀 힘들어합니다. 부장님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래? 아 미안. 이럴 사람이냐? 제가 보기에 그럴 사람이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팀장님과 팀원이 직접 개입하면 아마 직접 아마 타격을 보복성 타격을 받을 것 같은 걱정이 있어요. 저라면 이 조직의 사이즈를 볼 때 이미 조금 털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보이거든요. 인원의 규모를 봤을 때. 저는 경영지원본부, 뭐 HR이나 이런 쪽에다가 약간 그 지원을 요청하셔가지고 이게 전사 차원에서 이 관리자의 약간의 직무, 규율 같은 것들을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전 관리자한테 경고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새로운 디스플레인이 아닐 거예요. 아마 기존 강조했는데 이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니저 이상 대상으로 경영자가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경영지원본부장이 메일을 쓰거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태도들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건절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하지 마셔야 된다 하는 일종의 지침을 내리시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통 이런 또 부장님들이 윗선의 이야기엔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잘 지키고 계신 분들한테는 리마인드, 이게 이탈하신 분들한테는 궤도에서 다시 올라오도록 요청하는 그런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저도 처음에는 네. 그 거절하는 법을 가르치고 좀 같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타격 없이 네. 빠르게 그렇죠. 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일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일이 떠고 난 다음부터는 거절해도 이제 좀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미 분화적으로 이거 회사 경고를 날렸어. 그리고 한 주, 두 주부터 이제 서서히 팀원이 이제 거절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으실 거다. 네네. 이런 메일은 보통 전사 메일이 아니고 팀장 보직자들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수신자 범위가 매니저까지 보통 수신자 범위고 전 사원한테 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렇게 잘 상의하셔서 대처를 한번 해보시고 네.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연락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